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아직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30대 여성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서 5월 8일까지는 자가격리 기간을 유지해야 됐죠. 아하. 그런데 이 여성은요, 그 기간 중에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있는 부친을 찾아갑니다. 부친이 암투병 중이어서 병문안을 다녀온 건데 네. 이 여성의 아버지는요, 지난해 4월 30일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이때 다녀오지 않았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건데 하지만 이 보건당국은요,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 30대 여성의 이탈 사실을 적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건소 관계자는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그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앞서 이제 그 기간을 보시면 미국에서 들어왔고 그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도중에 지난해 4월 30일에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만 듣고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딱하잖아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그게 나의 경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분명히 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0대 여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재판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겨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 찾은 점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실제로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도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적시하는데 이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 아니 누구는 저런다고 좀 뭔가 마음이 짠하다고 봐주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누구는 너무 칼같이 무자르듯이 하고 너무 이거 들쭉날쭉한 거 아니냐? 이게 혹시 적정한 조치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소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네. 실제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 격리 장소를 9차례 이탈한 위반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적용례가 늘어나는 범죄 혐의이고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이다 보니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하.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이건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된 도리로서 임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방역 위반으로 본다는 것도 참 난감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다 보니까 인지상정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서구 국가에서도 아예 장례식을 금지시킨 나라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운용하냐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의 경우 그리고 형제 자매 장래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검사 후에 음성은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그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병원마다 세부 지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지침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지상정을 좀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부모의 직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례를 치러도 된다. 뭐 이런 세부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세부 규정이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그나마 있어야지 뭔가 방역을 그나마 핀셋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 상당히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전히 힘들지만 방역 생활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몰렸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 여의도에 네. 백화점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아하, 네. 굉장히 큰 백화점입니다. 네. 거기가 개장을 했는데 네. 이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인파가 몰려가지고
인근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잘 못 모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 저 백화점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제 모습인가 봐요. 진짜 여의도 백화점이 개장을 했는데 아마 이게 개장 전부터 아마 뉴스에 나왔던 곳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백화점 개장에 인근 교통이 정말 발 디딜 틈, 인파로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주민분들입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포 축제 때는 지하철로 되게 많이 와서 그게 약간 불편했다면 이 상권뿐만이 아니라 여기 여의도, 여의나루, 여의도 여기 전체가 차량이 많아져서 바로 이제 저런 거예요. 이게 유인경 평론가님 우리가 백신 접종이 돼서 면역의 시간이 우리한테 찾아왔다고 해서 야 이제 코로나부터 해방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지금 이제 화제의 명소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사람이 인파가 뭐 더구나 휴일이어서 가족끼리 몰려들다 보니까 체온을 재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저곳이 뭐 백화점에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식당가도 있고 그러겠죠. 카페가 유난히 많은 곳으로 있었는데 네. 식당에서 2m 간격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거의 없었겠죠. 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래도 1시간, 2시간 이상을 걸려야 됐기 때문에 네. 이런 풍경이 벌어지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네. 코로나19 감염에서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백화점 측에서는 네. 여기는 좀 다른 백화점에 비해서는 뭐 좀 조경도 잘 해놓고 좀 널찍하게 해놔서 환기에 신경을 좀 썼다.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전층 환기를 진행하고 수시로 소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확실히 거리 두기입니다. 네. 사실 백화점 측도 난감할 거예요. 그렇다고 개장은 해야겠는데 뭔가 강제로 뭔가 이 인원을 제한할 수도 없잖아요. 이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뭔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혹시라도 3월 달이라고 해서 이제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의 방역 뭔가 경각심마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